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영화 이야기. 오늘은 호주 영화, 얼마 전에 매드맥스와 더불어서 호주의 10대 로드무비로 꼽혔다라는 호주 영화 다윈으로 가는 마지막 택시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진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면 어떤 결정을 할 거다, 뻔히 다 압니다. 또 뭐 사소한 일을 앞두고도 어떤 말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측이 가능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대다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진부합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매우 진부합니다. 즉, 진부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별 다를 것 없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맨날 똑같이 그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소수의 초상류 부자나 뭐 이 슈퍼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 핵심 정치인들 외에는 대다수의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진부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도 어느 날 하루에 5개의 꼭지를 찍고 또 주말에 대비해서 또 다른 꼭지들을 좀 더 찍고 그리고 어쩌다가 방송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하루가 다 갑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제 인생의 진부함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겁도 좀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멀리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즉, 로드무비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호주 영화 다윈으로 가는 마지막 택시는요, IPTV의 유료 채널에 보니까 새로 올라와서 제목이 좀 특이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본 사람은 뭐 네이버에 11명인데 9.45가 나왔습니다. 11명이 봐서 9.45가 나왔다면 이거는 소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극찬을 한 영화다. 그래서 한번 보자 해서 보게 됐습니다. 누가 그랬더만요, 휴일날 오후에 소파에 누워서 보기 좋은 영화다. 자, 이 영화는 로드무비입니다. 즉,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을 다루는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 즉 시드니가 있는 그 주변의 지역입니다. 호주 남동부에 있는 주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소재지는 브로큰 힐이라고 해가지고 시드니에서부터 한 800-900km 떨어진 호주의 내륙 사막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조그마한 소읍입니다. 여기가 유명해진 것은 호주가 광산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브로큰힐 주변이 이 은이나 납, 동 이런 이 광물 자원이 굉장히 나오면서 그걸 갖다 지원하는 기지 역할을 이 도시가 수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황량하고 거칠고 또 호주 중부 내륙 지대에 보면 그 에벌리 지연이라고 부르는 이 원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들 또 이 뒤섞여 살고 있는 호주의 한마디로 변두리 소읍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서 홀로 살면서 택시 기사를 하는 중늙은이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렉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진부하게 해가 뜨면 택시 운전하고 저녁에 술을 먹고 또 시간이 나면 앞집에 사는 폴리라고 부르는 원주민 여성과 연인 관계를 하고 가끔 잠자리도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일생인데요. 그런데 참 호주라는 그 이 내륙 지방을 다룬 영화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만 요즘 호주 영화들이 좀 많아요. 근데 예산이 많지 못하니까 호주 영화의 특성상 주로 이제 보면 이 도시를 소재로 하기보다는 호주의 지방에 로드무비적인 소재로 해서 공포영화, 호러무비 내지는 뭐 로드 갱스터 무비 이런 저예산 B급 영화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호주 영화를 잘못 보신 분들은 울프 클릭 같은 호러 영화나 매드맥스의 유사품 같은 그런 어떤 영화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칩니다. 알코올 중독 같고 담배는 입에 물고 있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양은 호주 내륙지대에 정말 어쩌다가 몇십 킬로 가면 집 몇 채 있는 그런 동네를 다루기 때문에 황량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이런 지대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런 호주 영화들을 보면 호주의 매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호주의 정남이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지역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거나 안 그러면 특별하게 강조해서 묘사를 한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호주 영화들이 대부분 좀 B급 거친 영화들인데 이 영화는 그야말로 잔잔한 영혼을 좀 세탁하는 듯한 로드무비입니다. 어쨌든 이 렉스라는 주인공은 이 암에 걸립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클리셰라는 말을 이 영화의 용어 클리셰라는 것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인공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할지,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주인공을 돕는 조연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어떤 포맷에 대해서 영화의 시청자가 뻔히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타나는 스토리 전개나 인물의 캐릭터 특성상의 진부함을 클리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화가 대표적인 클리셰가 작동하는 영화인데요. 어쨌거나 이 영화는 새로울 것도 없고 진부한 로드무비입니다. 로드무비라는 것이 차를 타고 계속 떠나면서 가끔 가다가 한두 명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인연을 가지다가 또 그 주변 풍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영화가 크게 쇼킹한 일도 없이 조용히 끝나버리는 게 로드무비의 특징이죠. 그래서 몇몇 로드무비에 속은 분들은 저런 영화는 다시는 안 본다. 2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원래요 희곡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희곡을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드는 거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마이클 케이턴이요 1969년에 데뷔해서 이 영화 찍었을 때 나이가 73세였는데 40년간 무명으로 호주의 드라마, TV 드라마 등에서 활동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이 영화를 찍어서 호주에서 아마 영화제에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다고 하고 세계적으로도 나이 73살에 배우 인생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가 시작이 되면 매우 비루합니다. 호주 이 사우스 웨일즈의 브로큰 힐이라는 작은 소읍에 있는 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서 잠이 깹니다. 개 한 마리 큰 거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앞집에 사는 원주민 여성과 이 관계를 나눕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백인들이 볼까봐 그것도 조심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갔더만은 3개월밖에 못 사는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3개월 더 살면 뭐 하겠냐. 빨리 죽어버리자. 치료를 거부하고 우연히 신문을 봅니다. 거기에 북부 지역 다윈이라면 영화 다윈이라는 영화도 있었듯이요. 니콜 키드만 나왔죠. 호주의 저 북부에 뉴기니하고 가까운 맞은편 지역의 그 큰 도시죠. 근데 이 브로큰힐에서 다윈까지는 3,000km가 넘습니다. 호주 중부의 내륙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차로 가기에는 굉장히 험하고 먼 거리입니다. 다윈은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직접 호주 대륙에 폭격을 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000km를 이 사람이 존엄사를 허용해주는 그런 어떤 이 다윈에 있는 한 병원을 가서 자기가 거기서 그냥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차를 몰고 떠나는 겁니다. 그 병원은 또 나름대로 의사가 이런 안락사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알려지는 부분을 활용하려는 부분을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오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다윈으로 가고 있다는 걸 크게 신문에 알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한 택시 기사가 자기 택시를 몰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한 이 석양이 지는 마을에는요 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기이한 물체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죠. 들고양이를 죽여가지고 그 나무에 매다는 전통이 있는데 이제 쇠락한 그 마을은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 엽서에 전 세계로 파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매우 경치 좋은 모습들도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 틸리라는
원주민 젊은이를 하나 만납니다. 결혼해가 애 둘을 뒀는데요. 집에 일하기는 싫고 맨날 술 먹고 돈이나 사고 치고 다닙니다. 얘 때문에 렉스도 같이 얽혀가지고 이 틸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갱스터들한테 주워 터지기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 호주로 일하러 와서 바텐더로 일하는 친절한 백인 여성 줄리도 만납니다. 이 틸리와 줄리는 또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유부남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다윈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렉스는 이 틸리를 그래도 애가 천방지축이지만은 풋볼에 그러니까 이 럭비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한때 그 선수로도 활동했는데 본인의 성향을 개성은 통제되지 않는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찾아가서 한마디로 테스트를 구단에 받게 해줘서 축구 선수로서 건실하게 돌아가게도 만듭니다. 또 줄리 보고는 네 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네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자각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줄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존엄사를 앞두고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도 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렉스가요 이 자기 연인 폴리한테 전화를 겁니다. 사실 렉스는 떠나올 때 자기 집이고 개를 다 폴리한테 부탁했습니다. 집도 네가 쓰고 개도 좀 키워주라. 그 뭐 집 팔고 뭐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참 부동산을 저렇게 편하게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호주의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거칠게 혼자 살아온 렉스는 한때 폴리한테 청혼도 하려고 했는데 이 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호주 원주민 여성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주변 백인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호주는 원래 이 백호주의라고 해서 유색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했고요. 한때 원주민들을 굉장히 박해도 했죠. 그 호주 총리가 지금 몇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이 두려워서 참 고백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막상 안락사 장비를 보고 죽으려고 이제 거기 해난 집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자, 그는 이 폴리한테 전화를 해서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거부하고요. 택시를 타고 다시 3,000km를 되돌아갑니다. 자, 뭐 다윈까지 와서 죽으나 원래 살던 브루클린까지 가서 죽으나 죽을 날은 멀지 않았죠. 그래도 자기가 인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연인의 품에서 죽겠다라고 결심을 한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 렉스가 폴리를 만나서 당연히 살냄새 맡으니까 좋다. 이제 안 아프다. 이러면서 석양이 지는 테라스에서 멀리 석양을 둘이 어깨를 기대고 바라보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멀지 않아서 렉스는 죽었겠죠. 뭐 렉스 같은 사람이 죽는 부분은 뭐 개미 한 마리가 밟혀 죽는 것처럼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그 속에서 이 영화는 호주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백인 남자와 원주민 여성, 또 원주민 남성, 또 영국에서 하층민으로 간호사 일을 하다가 호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떠나온 한 줄리라는 백인 여성,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교감을 나누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다룹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 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삶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은 고귀한 거고요. 그 속에서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영화의 주인공 렉스는요, 자기가 어쨌든 평생 하고 싶었던 폴리라는 여자한테 청혼하는 부분을 했고 결혼해서 그 사람의 품에서 죽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삶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영화는요,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떠나는 길에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잔잔하게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호주 이 중부에 있는 브로커닐이라는 그런 황량한 마을에서 쭉 호주의 이 가운데를 관통해서 제일 북부에 있는 다인으로 가는 3,000km의 여정. 마지막에 돌아오는 3,000km는 거의 견디지 못해서 기절을 해가면서 겨우 자기 도시에 옵니다. 자, 렉스가 떠난 뒤에 그의 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술 친구들 참 소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렉스가 돌아오니까 다들 엄청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자, 인생이라는 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렉스는 3개월을 살고, 뭐 저는 한 30년이나 20년, 뭐 30년도 욕심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살지 않겠나. 많이 살면 이렇게 보는데요. 자, 어차피 가는 인생에서 어떻게 자기를 주변을 잘 정리하고 갈 거고 의미있게 만드는가, 이런 모습들을 이 영화를 한번 보면서요. 옛날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죽음을 앞둔 두 이 노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렉스는 처음에는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안락사를 당하고 싶었는데, 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이를 만나고 이 겪는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그래도 안락사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친구들 얼굴을 보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으로 맞아야 할 여정에서요,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면 인생의 실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말에요, 이 가족들 옆에 있으면 이 영화 보기 어려울 겁니다. 뭐 혼자 혹시 영화를 볼 기회가 있으면 다윈으로 가는 마지막 택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